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강의 내용은요, 존 허셀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까지 3명의 사진 발명자를 알아봤죠. 이 존 허셀이라는 사람은 사진 발명자는 아닙니다. 사진 발명자는 아니지만 그 사진 발명 당시에 상당한, 그 다음에 지금까지도 상당한 그 영향력을 행사했던 많은 업적을 남겼던 사람이기 때문에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의 그런 업적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높게 평가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하여튼 이 사람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사진사에 어떤 그 업적을 남겼는지 그걸 한번 잠깐 짧은 시간 동안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사람이 존 허셀이죠. 요건 나중에 배울 줄리아 마그레트 카메론이라는 사람이 찍은 사진이고요. 이게 존 허셀이고 영국 사람입니다. 영국 사람이고 굉장히 뭐라 그러죠? 천재에 가까운 그런 사람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이유가 그러니까 이 사람 이제 탈보트하고도 가까운 사람이고, 이 천문학자인가 아마 존 허셀이라는 사람도 그 탈보트 못지않은 다양한 방면의 그런 재능을 갖고 있던 그런 아주 천재적인 사람이 존 허셀인데요. 벌써 이게 사진 쪽에, 그러니까 사진술에 별로 관심이 없던 사람이지만, 이 탈보트라는 사람이 자꾸 그 사람이 만든 과정에 대해서 실패하고 뭐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고 하는 걸 보고, 그 다음에 또 프랑스의 다게르한테 우선권을 주장했지만 거기에서도 밀려나는 걸 보고, 뭐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그 몇십 년 동안, 그러니까 탈보트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투자를 했던 거고, 다게르나 니엡스도 최소 1, 20년은 그냥 시간을 투자해서 겨우 그런 과정을 만들어냈는데, 이 사람은 그때까지 모든 사진술의 과정을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딱 일주일 만에 독파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대단한 그 천재적인 그런 걸 갖고 있던 사람이죠. 그래가지고 뭘 만드냐면 이 정착법을 발견을 합니다. 정착법. 이 정착이라는 게 지난 탈보트 시간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지 몰라도 이 은염사진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을 완전히 마무리시키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빛받지 않은 은, 또 빛을 받으면 언제든지 변할 소지가 있는 은을 완전히 제거해내는 게 정착약이고, 탈보 타입도 그랬고 다게르 타입도 그랬고, 이 보존성을 극복하지 못하는 그런 한계에 부딪혔을 때 이 존 허셀이 만든 이 정착법 가지고 상을 영원히 고정시키는 방법을 찾아냈다라는 얘기인데, 이 사람이 만든 이 1819년에 하이포가 염화음을 녹일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을 하고, 이 티오항산소다라고 그러거든요. 일반적으로 우리 또 하이포 얘기를 하는데, 이 정착법을 발견합니다. 근데 이 당시에 허셀이 만들었던 정착법을, 그 정착법의 기본적인 원리를 가지고 지금 현재도 우리가 사용하는 정착약에 사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필름 현상을 촬영을 하게 되면 촬영 끝난 필름을 현상을 하고, 현상약 과정에서 그 현상약, 중간 정지약, 그 다음에 정착약, 그 다음에 수세거든요. 그 마무리 차원에서의 정착약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데, 이게 제대로 되지 않으면 상을 고정시킬 수가 없습니다. 바로 빛을 먹어갖고 상이 없어져 버리거든요. 검게 타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엄청난 역할을 했던 게 존 허셀이 만든 정착약이고, 그 지금 현재도 거의 200년이 다 된 그 허셀이 만든 정착법의 그 기본적인 원리를 갖고 우리가 지금도 그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천재 맞죠? 그 다음에 이 사진 용어의 기본적인 용어를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탈보트가 음과 양이 반대되는 저기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요즘으로 얘기하면 필름하고 인화가 되는데요. 음과 양이 반대로 된 걸 네거티브라고 했고, 그 프린트에서 정상적인 상으로 나온 걸 우리가 포지티브라고 존 허셀이 명명을 하면서, 그 전체적인 용어를 그 뭐 다게르 타입도 아니고 탈보트 타입도 아니고 헬리오그라피도 아니고 이건 포토그래피다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사람이 존 허셀이라고 그럽니다. 존 허셀.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지금 이 사람이 얘기한 빛으로 그린 그림 포토그래피라는 얘기를 지금 현재까지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진의 아주 기본적인 출발적인 용어를 만들어낸 사람이, 사용한 사람이 존 허셀이다 라고 또 정리할 수가 있고요. 세 번째 업적으로 할 수 있는 게 허셀 효과,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붙인 건데, 이 허셀 효과라는 게 뭐냐면, 여기 나와 있지만 할로윈
감각 물질을 노강시켜 잠상을 만든 후에 다시 한번 긴 파장을 쬐면 일단 생성된 잠상이 파괴되고 현상하더라도 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현대에 와서 만뇌에 사용돼서 솔라리제이션이라는 방법으로 다시 재탄생하는 방법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촬영을 해서 잠상이 생기잖아요. 잠상이 생겼는데 다시 한번 빛을 쬐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착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상이 없어져 버려요. 근데 이게 빛을 한번 쬐서 잠상이 생긴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다시 짧게 빛을 주게 되면 음과 양이, 그러니까 네거티브하고 포지티브가 공존하는 이런 형태의 상으로 변하는데, 그런 가능성을 본 겁니다. 그 헛셀이. 그런 가능성을 봐서 그걸 헛셀 효과, 그러니까 실수에 의해서 알게 된 거죠. 그걸 알게 됐는데, 그런 기본적인 이 원리를 이용해서 현대에 와서 이 만네이라는 사람, 지난 시간에 탈보트 할 때 그런 그 포토제닉 드로잉도 만네이는 레이오그램이라고 자기를 붙여서 응용을 했다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헛셀 효과를 응용해서 솔라리제이션이라는 방법으로 재탄생시키는 사람이 또 만네이예요. 그래서 만네이라는 사람은 화가 겸 사진가고, 본인 스스로는 그 사진가라고 얘기를 안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이것도 그 다른 강의 시간에 시작 단계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기가 찍는 사진, 자기가 하는 사진은 자기 작업의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만든 사진은 이거는 사진이 아니라 그림이다, 초현실적인 그림이다 라고 얘기한 사람이 만네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만네이. 그래서 이거 보시면 이 백합인가요? 여기 찍은 상태에서 지금 네거티브하고 포지티브가 공존하고 있어요. 지금 이 사람 같은 경우도 머리 쪽은 네거티브죠. 그 다음에 이 솔라리제이션의 기본적인 특징이 이렇게 라인이 산다는 얘기입니다. 라인이. 그 다음에 몸뚱아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포지티브가 됐어요.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잠상이 형성된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빛을 한번 주게 되면 상의 포지와 네가가 공존하는 이런 형태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게 이 솔라리제이션인데, 이 솔라리제이션의 기본 원리가 헛셀의 그 작업 과정에서 실수를 알게 된 그런 헛셀 효과를 바탕으로 만들어 놓은 사람이고, 그 기본적인 원리를 헛셀이 알아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특수현상법이다라고 보면 돼요. 저희가 학교 다닐 때도 특수현상 과정에서 배웠던 내용인데요. 이렇게 헛셀 효과라는 것도 알게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요즘은 이제 그 디지털이 돼가지고 도면이 없는 걸로,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이쪽 분야는. 우리가 청사지라고 옛날에 건축 도면 같은 게 우리가 청사지라는 걸로 이렇게 만들어냈었어요. 근데 이런 그 1842년에 이 건축 도면 등에 자주 사용하는 청사진을 누가 개발합니까? 존 헛셀이 만들어냅니다. 존 헛셀이. 그러니까 이것도 뭐 사진의 하나의 분야라고는 볼 수 있겠죠. 화학적인, 기술적인 분야니까. 근데 또 다른 부분에서 응용이 됐던 거지만, 하여튼 대단한 역할을 했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필름이라고, 이걸 아이디어만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요즘이야 이제 뭐 스마트폰이라든가 뭐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비밀리에 뭐 촬영하는 경우가 몰래 옛날 드라마래 스파이 영화 같은 거 뭐 제임스 본드 나오는 007 시리즈에 보면 옛날 사진 보면은 아주 조그만 필름, 마이크로 필름 가지고 뭐 문서라든가 이런 걸 막 카피하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요즘 뭐 카피할 필요도 없이 컴퓨터에서 바로 뭐 해킹을 한다든가 다운받든가 뭐 카피하든가 해갖고 가져가는 거가 일반화됐지만, 과거에는 그렇게 문서나 이런 거 자료들을 필름으로 찍었어야 돼요. 근데 이런 마이크로 필름 큰 카메라 가지고 찍자면은 몰래 들어가서 도둑질 하는데 그게 표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마이크로 필름, 공문서나 참고 자료를 기록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 읽을 만한 크기로 확대한다는 아이디어로 헛셀이 생각을 해냈는데, 헛셀이 말한 후 85년이 지난 후에 실용화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이크로 필름의 기본적인, 제가 뭐 도덕적인 얘기만, 도둑질하는 스파이적인 얘기만 했는데, 실질적으로 자료 보관 목적으로 이 헛셀은 생각을 했던 겁니다.
헛셀은. 근데 실질적으로 자료 보관 목적으로 사용도 됐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본 건 영화에서 그렇게 나쁜 짓 하는 그런 사진, 카피 복사하는 사진으로만 봤거든요. 하여튼 그런 형태 작은 필름이 작다 보니까 카메라도 굉장히 작아질 수뿐이 없죠. 이런 걸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이크로 필름의 기본적인 원리나 그 아이디어를 제공했던 사람이 이 또 존 허셀이고요. 이 승홍보렵이라고 해서 수은중광법인데 이것도 지금도 사용하고 있어요. 이거는 특수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도가 이렇게 현상을 했는데, 필름 현상을 했는데 뭐 잘 모르시겠지만 일단 필름 현상에서는 감도를 중요하게 맞춰야 되거든요. 아주 정확하게 맞춰주지 않으면 감도를 잘못 맞추면 오버되든가 부족이 되는데, 아주 중요한 사진 같은 경우인데 빛의 양이 모자라 갖고 촬영 결과가 현상을 했더니 농도가 흐릿하게 나오고 상이 굉장히 부족이 된 그런 필름들. 근데 이걸 어떻게든지 간에 이미지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상황이 생겼을 때는 이 수은중광법이라고 해서 이런 현상법을 이용하게 되면 부족된 농도의 그 은을 다시 붙여주는 이런 형태를 하는 특수현상법이에요. 이런 특수현상법, 실패된 필름을 복구시키는 이런 형태의 현상법도 찾아내고 만들어낸 사람이 존 허셀이라는 얘기입니다. 요즘은 뭐 이제 디지털 사진 같은 경우는 그 관용도라고 해서 빛의 그 허용 범위가 뭐 빛이 아주 많이 안 들어오든 아니면 많이 들 들어오든지 간에 이 살려낼 수 있는 그 여지가 굉장히 넓습니다. 근데 필름 사진 같은 경우는 그 레티튜드 관용도라고 그러는데, 이 관용도 폭이 굉장히 작아서 노출의 허용 오차의 그 실수를 웬만해서는 허용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거, 오버된 거 같은 경우는 농도가 진하게 나오니까 감감 현상이라고 그래갖고 농도를 빼주는 그런 특수현상이 있고요. 지금 허셀이 만들어놓은 수은중광법, 승홍보렵법이라고 하는 수은중광법은 농도가 부족된 필름에 은을 다시 붙여주는 역할을 해주는 그런 보정 현상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도 만들어낸 사람이 이 존 허셀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지금 알아보듯이 한 일곱 가지 종류, 여섯 가지인가요? 6가지 종류의 그런 기본적인 업적을 이뤄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많은 업적에도 불구하고 이 후세에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했다라는 느낌을 저 스스로는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진 역사책이나 이런 걸 이렇게 보면은요, 이 존 허셀을 언급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주 기본적인 그 사진술의 기본적인 베이직을 만들어 놓은 사람이 존 허셀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고, 우리가 사진 발명사를 어쩌든지 간에 알아보는 상황에서 존 허셀을 빼놓고 얘기하기라는 건 좀 말이 안 될 것 같아서 간단하게나마 그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포토그래피라는 용어 자체도 1839년에 런던 왕리협회에서 사진에 대해서 연설을 하면서 그때 이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래갖고 그때부터 우리가 일반적으로 포토그래피다라는 말을 사용했던 거고, 이게 다른 강의 시간에 설명을 해드렸지만 이 포토그래피라는 거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빛으로 그린 그림이라는 어원을 갖고 있다라고 그랬고요. 모든 나라에서 그런 어원을 가진 용어를 사용한다라고 그랬지만 우리나라나 일본에서는 내면을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표현한다는 뜻의 초상화의 다른 이름으로 사용했던 사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진이라는 용어는 허셀이라는 사람, 존 허셀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사용이 됐지만, 그리고 그 영향으로 다른 나라에서도 빛에 연관된 이름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초상화의 다른 이름이 사진이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용되었던 걸 지금도 우리는 사진이라고 이용을 해서 사용을 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존 허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